전에 이 변호사님이 대한응급학회였죠. 예, 응급의사회. 응급의사입니다. 네. 응급의사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은 걸 들었는데, 특히 이 의료 대란의 문제의 원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실감나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감탄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인연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대통령 선거 이제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2021년 국감 직전에 이제 9월 달에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때 이제 대선 캠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를 연구를 많이 했죠. 우리도 방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집중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럼 이재명도 이 일은 완전히 전담을 했습니까? 그런 셈이죠. 예. 거의 뭐 저는 뭐 하면은 거의 올인하기 때문에 한 5, 6개월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던 게 2015년 전후해서 한 3년을 제가 그때 이제 법무부인 강남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분이 박영수 변호사.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을 하셨죠. 그렇죠. 이제 2년 후에. 예, 그때 이제 2015년도에 박영수 변호사님하고 이제 같은 로펌에서 같이 일할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박영수 변호사님이 그 팀이 있습니다. 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 그 팀에 어떻게 보면 한 식구 비슷한 분이 이제 현직 검사지만 윤석열 검사였죠. 그리고 그 사무실도 우리 사무실하고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인연이 되고, 또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네, 첫째, 술을 좋아하세요. 둘째,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셋째,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유식한 우리 조합재생님 같은 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네, 완전히 90도로 숙입니다. 그런데 좀 약해 보인다, 만만하다 하면은 완전히 막 짓밟는 스타일. 그러니까 임자만 하면 꼼짝도 못해요. 제가 그런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상대방 어떤 우리 일하는데 상대방 쪽하고 막 격론을 하는데 막 이제 딱 스타일이 그겁니다. 자기 이제 친한 밑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왕창 한 10명 불러요. 그러니까 위세를 가지고 상대방은 한 명. 그럼 상대방이 이제 꼼짝 못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진짜 실력 있고 한 분은 완전히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은 꼼짝 못하고 얼굴도 얼개지고 나와버리네. 비슷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6개월만 하시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 서기도 그렇고, 전부 의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진로놓고 상대방이 너무 세거나 똑똑하면은 피하고 남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까지 연구해보면 누구보다도 예리한 감각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문제의 출발은 뭐 아주 단순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을 어쨌든 조경 장관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했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라는 거를 결정했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2,000명은 누가 정해서 옆에서 뭐 조언을 했겠느냐?
그게 뭐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은 이것도 김건희 여사 작품이다. 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또 의료 전문가가 아닌데 그 누가 했겠냐? 지금 보면 자생한방병원하고 워낙 친하니까 이원모 뭐 이런 관계에서 지금 자생한방병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지난 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조기용 복지부 장관한테 자생한방병원이 이 의과대 정원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진중권 교수가 2,000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더니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하면서 워낙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지금 정언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생병원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진중권 씨 입에서는. 아, 진중권 교수는 자생병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근데 민주당의 강선호 의원. 자생병원 이야기가 나온 거는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청문회. 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근데 그거는 추측뿐이 아닌가? 추정. 그 강선우 의원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근거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일단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중권 씨의 증언. 네.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2,000명에 집착하더라는 거죠. 집착하더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개의 뭐 지금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000명에 강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다.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해서는 부부가 상당히 강한 그렇습니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잘 고쳐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그 밑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2,000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과학적 근거냐, 아니면은 무속적 근거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그쪽 사람들과 연관시켜서 무속적 근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후자 이야기가 점점 이 볼륨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한 데가 강서구 명지동. 네. 명지동에 있는 주민센터. 거기 갔는데, 그 보니까 그 주민센터는 아니고 주민센터 앞에가 바로 2,000번지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 2,000번지를 찾아간 거가? 그러면 2,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뭐 럭키 세븐처럼 그러니까요. 행운의 숫자로 네. 여기는 거가 아니냐. 네, 네. 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다른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무속적 근거냐, 과학적 근거냐,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접촉해 보셨을 텐데,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아, 제가 그거는 이제 복지부 내부 공무원들, 이제 제 친한 이제 선후배 통해서 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복지부가 준비되어 있었던 안, 보고한 안은 1, 2, 4만이 있었다. 300명, 400명, 5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4년 전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정원하겠다. 그렇죠. 라고 발표했다가 구사 의정 합의로 이제 그때 이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일단 400명 숫자가 나와 있었고, 근데 갑자기 공무원이 뭐 2,000명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공무원이라는 업무 하는 스타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를 또 갖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8월 달일 겁니다. 그 교육부총리, 유원회 부총리가 400명 발표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그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박민수 차관이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400명을 그냥 발표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그때 발주를 했었고, 그 바로 직후에, 그해 11월, 12월 달에
그 3대 보고서 중에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3개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3개의 그 3대 보고서는 정부가 돈 주고 발주한 거니까, 뭐 윤석열 정부를 하더라도 같은 복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 보고서의 저자들이 저 KDI는 한 5%에서 7% 정도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00명에 5%면 3, 5, 15, 150명, 170명 정도. 이게 한 300명 내지 최대가 한 500명 정도였어요. 그 3대 보고서 저자들의 결론이. 그래서 300, 400, 500이라는 3가지 안을 보고했는데 그게 바로 경로당하고 그냥 2,000으로 이제 결정이 내려왔다. 지금 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네. 아,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다. 하나 더 붙어서 내려왔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원점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야기할 때 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지금 과연 한국의 의사 수는 부족하냐 그렇습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역시 우선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역에 의해서 나온 그 보고서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다한 의료 쇼핑이 유지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면 의사가 부족합니다. 10년 후에 10,000명이 부족합니다. 의사 공급 측면에서도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65세가 되면 노동 생산성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하면 의사가 부족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의료계는 이 의료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AI 의사가 진료하는 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생산성의 증가, 요거를 또 계산하면 역시 5,000명, 10,000명의 의사가 공급 과잉이라고 그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정하면 의사는 향후 10년 후에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좀 남아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과학적 결론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변호사님 생각이고. 예.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그 3대 보고서도 있지만 OECD 통계를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OECD 평균해서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한 3.6명, 한 명 정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죠. 예. 숫자상으로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 미국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최고 인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미국도 질은 굉장히 좋지만 미국은 너무 비쌉니다. 비싸죠.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우리가 채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럽을 보면 아니 얼마 전에 영국이 자랑했던 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NHS. 그거 완전히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환자가 1년에 15,000명이다.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번에 영국. 그리고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영국이 1년에 한 7,500명을 뽑습니다. 신입생을. 그런데 절반 이상의 의사가 전부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버려요. 페이가 너무 적고 하니까.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OECD보다 다소 의사 양적인 숫자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OECD 최고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하는 북유럽 이 나라가 일단 작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의료 접근성은 우리가 1년에 의사 진료받는 횟수가 16회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5회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의사 숫자는 적은데 북유럽보다 2배 적은데 의사 만나는 건 3배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부족하지 않던 것이. 우리 의사의 노동 생산성이 6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의사 선생님이 막 죽으라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저께 중앙일보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김세식 교수님이 이제 드디어
실력이 있는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경제학과 서울대 교수님이 대한민국은 이게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자본집약적. 북유럽 이런 데는 노동집약적이다. 우리가 노동집약을 택할 것이냐, 자본집약적을 택할 것이냐. 당연히 기술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이니까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이나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거야. 6개월 후에 계속 문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분, 5분으로 하고, 그러나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는 3분, 5분이지만 우리는 CT, MRI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택할 것이냐, 장비 없이 1시간 동안 상담하는 걸 택할 것이냐, 결론은 뻔한 거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의사 수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봐요. 첫째 보면은 지금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증가율이 높죠.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몰라요. 매년 3,000명씩. 3,048명씩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2,000명을 보태버리면은 그렇습니다. 5,000명인데 5,000명은 2개 연대입니다. 2개 연대. 네. 1개 사단의 반이니까. 그럼 그 인원이 매년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5,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난 면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중국의 큰 도시 하나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매년 5천 명의 의사가 나올 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어디에 마련하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파산이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 말씀처럼 매년 2,000명씩 피부과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상상을 안 해보니까, 지리적 상상을 해봐야 돼요. 어르신 말씀. 예, 이게 그래야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통계가 평균 수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평균 수명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1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 수명을 1등으로 만든 제 1등 공신이 의사입니까? 그죠? 그렇죠. 의사. 특히 한국에만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강검진제도.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 OECD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거의 안 누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방이 최고죠. 최고죠.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문적 통계로서 회피 사망률. 그죠? 회피 가능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 비중이 작다는 거죠. 스위스 다음으로 적잖아요. 그죠? 네. 뭐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스위스는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값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그러니까 의사수가 부족 안 한데,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대학교 정원도 줄어드는데, 유독 의사수만 파격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컴퓨터 두드릴 필요도 없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환자들, 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암 걸렸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통 질병 걸렸다 하면 옛날에는 돈 많은 부자들은 일본 갔습니다. 미국 가거나. 지금 안 갑니다. 거기서 오죠. 엊그저께 통계 나온 거,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암 치료율, 생존하는 비율, 그리고 심혈관 치료율, 생존 비율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 1등이죠. 자, 그래서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OECD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될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어떤 이런 의료 개혁 아닌 의료 대란을 결과한 이것을 목표가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말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하고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고 시장 경제적 요소도 있는 요런 거를 벗어나서 OECD 국가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이제 영국형.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가는 방향이 한국식이냐, 한국식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거냐, 아니면 영국식이냐.
아니면 일본식이냐, 아니면 미국식이냐, 네. 아니면 북한식이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게? 목표가 있긴 있습니까, 지금? 첫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생각 안 다른 하는 모든 걸 봐도 오케이. 포항 수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수 없는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이 또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가장 미시적인 업무거든요. 도둑놈 한 명. 근데 정치라는 거는 가장 거시적인 업무인데 그런 사고에 전혀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모델이 벤치마킹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지부의 내부 여러 그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 복지부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300, 400, 500. 그렇게. 이 제안했던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2000이라고 내지르니까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중요한 것만, 오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만 합니다. 네. 중요한 것만 짚어야 되니까. 네. 왜 2월 6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150대 국정 아젠다에 들어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2월 6일이냐? 왜 2월 6일이죠? 제가 그 날짜까지 구체적인 그 결정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총선 전이어야 하고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요. 역산을 해보면 2,000명이라는 전국에 대한 숫자를 던지고 그 다음에 배정일을 교육부가 만들어서 각 대학별로 숫자를 세부적으로 또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거를 계산해서 최대한 빨리 해라 해서 2월달 되자마자 2월 6일 날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 본래는 그 전에 작년 10월 달에 이게 최초로 이제 의대를 증원한다는 게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조사를 한다 했다. 그것도 다 깡통 조사를 하는 걸 제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최초로 계획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시간적인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역산해서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발표 타이밍을 이제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서둘러서 한 게 2월 6일이라고 봅니다. 본래보다도 굉장히 땡겼거든요.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의대 정원 발표는 1년 몇 개월 전에 해야 된다. 그거는 다 무시한 거죠. 그래,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사전 예고제라 해서 이제 법률에 수험생들의 어떤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당해 입학연도 이전,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제가 설명하면 2025년, 내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 3월 1일 입학을 기준으로 2년 전에 발표해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년 10개월 전입니다. 이거 안 지켰죠, 이번에? 이거는 1년 10개월 전이니까 23년 작년 4월 말에 이미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전국에 3,000명이죠. 이거는 못 바꾸도록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만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이었어요. 이게 너무 자주 바꾸니까 입시를 안 바꾸겠다,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올해 그냥 갑자기 뭐 그냥 멋대로 바꿔버린 거죠. 아니, 이게 바꾼 겁니까? 아니면은 3,048명이라는 숫자를 새로 발표한 겁니까? 새로 발표한 겁니까? 정원 있잖아요. 정원. 기존에 3,000에서 늘린 거니까 뭐 개정이죠. 병원. 아니, 그러면 2025학년 3,048명으로 한다는 게 발표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시행 계획이 다 발표됐어요. 그 발표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발표된 걸 바꾼 거네. 이미 발표됐고, 그거를 이번 그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각 대학이 바꿔라 해서 대학이 시행계획 변경했고, 그걸 올려가지고 최종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그게 5월 말입니다. 근데 요새 정부는 2026학년도 이거 그렇죠.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또 요, 그건 또 사전 자기들이 예고죠. 무슨 그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대요. 그 이유는 그 말을 한 거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거든요. 그분은 이게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것 같으니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앞뒤가 예. 안 맞게 됩니다. 그죠? 그 논리대로 하면 지금 정부가 이제 못 바꾼다. 그 말이 안 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또 이 정부에서 자랑하는 게 과거 대통령들은 정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용감하게 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정권은 과학적 근거가 일단 없어서 연구가 불충분해서 추진을 못한 측면이 있고 둘째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반대도 정치적 부담이지만 정원을 하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다 입증되어 있는 것은 의사가 많아지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렇죠. 이 의료 시장은 그러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지금 우리 병원 가면은 쓸데없는 비고비용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비보험 또 들은 거고 과잉 치료하고 되고. 과잉 진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가를 또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모순이 터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왕창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 무거운 쳤다, 그죠? 예. 우리가 의료비 부담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땡이 무너집니다.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뭐 OECD, 그 OECD 우리보다 2배입니다. 우리 2배 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의사를 의세라고, 그래 욕했던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가가 높아져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정치권이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이 돈을 왕창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사람입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그게 생각인데, 단순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자적인 사람이 있고 대자적인 사람이 있죠. 적자적인 안지희, 필지희, 해결 철학에 나오는 건데 적자적인 사람은 딱 그때만 생각하는 거죠. 대자적인 사람이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적자적이에요. 몇 수 앞을 보는 게 없습니다. 적흥적이다, 이 말이죠. 적극적이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요. 이 지도자는 정말 이게 중요한데. 지도자든 뭐든 한국의 어느 나라든 지도층에 들어가려면 자기 객관화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사람들을 안 죽이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냥 적흥적으로 휘말리면은 이제 전쟁터에서는 부하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게 왜 생겼을까? 저 이제 보니까 저도 고시 공부를 저는 이제 2개를 했지 않습니까? 고시 10년, 20년 결국 안 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소위 신림동의 고시낭인들. 고시낭인들. 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했지 않습니까? 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12년을 했어요. 79학번인데 91년도에 합격했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고시 공부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면 추석 명절 때 집에 못 갑니다. 예. 가면은 막 욕만 먹죠. 너는 또 떨어지냐. 거기다가 서울법대 나온 놈이 네 친구는 벌써 판검사 되고 애 놓고 부장검사 됐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모멸감, 그 열패감, 열등감 그건 굉장한 거고 그렇게 되면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 선배들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 때는 옛날에 뭐 절에 가서 공부했다던데 절에 가면은 비슷한 친구들 모여서 술 먹고 누가 점 잘 본다 하더라 하면은 너는 내년에 꼭 붙는다. 부적서라. 뭐 해운대에 박도사가 유명하다. 계룡산에 뭐 아기동자가 유명하다. 전국을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해 바뀌면은 뭐 또 책을 좀 열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또 한 해 바뀌면 이제 다른 과목 한번 선택 과목 해보자. 막 이런 분들이
두루두루 다 이렇게 몇 자 읽은 게 많죠.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예, 이게 국가 정책도 그렇게 주마간단식으로 그게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빈 공간 김건희 여사는 보면 굉장히 치밀한 이렇게 그렇게 기획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많이 좀 채워주고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